이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나고 그나마 좀 희망이 보이죠. 예, 우리 송영길 당원, 송영길 당원이 이제 복당이 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청래와 조국 잡는 일진이죠. 예. 어제 이제 대구에서 북 콘서트가 있었는데 한 2,000명 이상 참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구 그랜드 호텔? 호텔에서 뭐 행사가 성대하게 이게 뭐 호남 지역도 아니고 대구에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환대받는 모습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운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송영길 대표가 어쨌건 이제 보답 본인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송영길 대표가 뭐 당대표까지 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민주당에서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뭐 정치를 열심히 해오시고 누구보다도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애를 써오셨지만은 그 인기 면에서는 또 캐릭터가 그렇게 뭔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셔가지고 인기가 뭐 그닥 높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송영길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서울에서 북 콘서트 했을 때도 뭐 인산인해를 이뤘고 이번에 또 대구에서 북 콘서트 할 때는 김민석 총리도 가셨더라고요. 예. 대구 저는 228 기념 행사에만 이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두 분이 만난 줄 알았더니 또 소영길 대표가 또 초청을 해가지고 김민석 총리도 이 북 콘서트 현장에도 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김상욱 의원 석팔이 하느냐고 열심히 또 옆에 붙어가지고 김민석 총리하고 또 사진 남기느냐고 막 애를 쓰는 모습 장면을 제가 유튜브 쇼츠로 봤는데 아무튼 뭐 김민석 총리도 현직 총리가 또 북 콘서트 하는데 방문을 하고 그야말로 송영길 인생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정말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송영길 당원님, 송영길 이제 당원이라고 해야 되죠. 소나무당 없어졌으니까. 송영길 당원님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제 돈봉투 사건 터지고 탈당하고 소나무당 이제 창당하는 그 과정에 송영길 대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짤도 많이 올려놓고 뭐 그랬는데 짤을 올리면요 송영길 대표가 에 대한 송영길 당원에 대한 아이템으로 솔직히 말해서 탈당하신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 송영길 대표나 소나무당에 대한 얘기를 짤을 올려놓으면은 정청래 조회수가 나왔어요. 정청래 조회수가 나왔어. 별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송영길 대표 관련된 언급을 좀 종종 하잖아요. 근데 송영길 짤을 올리면은요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는 최한욱 TV 짤 중에서 조회수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털 까고 우기 까고 최욱이하고 김어준을 까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짤이.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한욱 TV에서 가장 인기 아이템은 김어준하고 조욱입니다. 죄욱이가 이제 제일 인기가 있고 예전에는 아주 유시민 제가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유시민 파리. 유시민 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유시민 까는 거 올려놓으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막 2, 3만씩 나오고 제가 짤이 뭐 많이 나와야 한 2, 3만 정도 나오는데 유시민만 까면은 막 조회수가 나와. 그래갖고 막 없는 것도 막 까고 그랬어. 혹시나 조회수 나올까. 근데 이제 유시민도 죽었어요. 유시민 까는 거 짤 올리니까 이제는 뭐 10,000명도 안 나오더라고. 10,000명도 안 나와. 그래서 유시민 파리도 이제 끝났어요. 시민 파리 끝났고 아직은 이제 김어준하고 이제 죄욱이는 조금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그거 좀 많이 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 이제 또 아이템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 요게 조회수가 더 나오더라고 김민석 총리보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약간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죠. 뭐 송영길 대표는 뭐 당원들한테 본인이 부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당원들이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부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외면했던 거. 이제 와가지고 예? 만회를 하려고 막 관심 주는 거지. 어? 막 관심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송영길 당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요즘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당원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본인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이거 뭐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순회를 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당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채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뭐 개항을 출마를 해야 되느니 당 대표를 출마를 해야 되느니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예,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몇몇 사람들이 이제 부추기고 다니더라고. 제가 지금 꼴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장윤성 기자가 그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뭐 송액관에 취재를 했는데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다.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 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거에 대해서 송영길 네, 핵심 관계자가 송영길의 최측근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제 이빨을 털고 그 다음에 그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언에 따르면은 남영신 여사가 뭐 대단히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유튜브 방송에서 하더라고. 응? 그 확인도 안 되고 전해 들은 얘기잖아요. 예? 그 남영신 여사가 화를 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뭐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응? 전언을 뭐 그런 풍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송영길과 김남준을 싸움을 붙이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의 관계는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김남준 대변인이 송영길 측과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개항을 해 출마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서로 뭐가 교감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괜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굳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뭐 그래갖고 관심 끌려고 하는 건지 조회수 땡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면이야 사실 그런 얘기는 직접 들었어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하고 송영길 당원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다라면은 본인이 진짜 남영신 여사가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입 다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본 얘기를 들은 얘기를 다 방송에서 떠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민주당의 이제 스피커다 뭐 이런 걸 자처하면서 민주당원들한테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국민주권정부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평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본인이 떠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모르겠어요. 송영길 당원이나 남영신 여사가 나가가지고 나 화났다 이걸 떠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게 그거는 그죠? 도의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없고 없는 말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말려들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갈라치기 아니야. 김남준하고 송영길하고 왜 싸웁니까? 그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당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또 낭설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오늘 송영길 당원이 MBN과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된 좀 발언을 했습니다. 요 오늘 인터뷰로 제가 볼 때는 논란 끝이다 이제. 송영길, 김남준을 싸움 붙이는 거는 털레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는. 송영길 대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줬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영상을 이제
보시고 나서부터는 그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대변인을 그 싸움 붙이는 그 털레반적 행태를,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털레반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좀 차단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송영길 당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하도 예민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서 저의 기본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당원이 됐습니다. 네.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당의 결정에 따른다. 저의 기본 입장은. 그러나 당이 결정할 때 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네. 첫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두 번째,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도입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뭐 김남준 전 대통령 대변인 개항을 출마 선언했잖아요. 경선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까지는 그렇고요. 네. 뭐 지혜롭게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제가 아직 정청래 당대표와 전화 통화만 했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대표께서 부르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항을은 뭐 송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당내에 이제 어떤 교통 정리가 될지가 주목되는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찬대 의원 지역구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감안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건 나뿐만 아니라 이 김남준 대변인도 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당의 결정을 좀 지켜보겠다. 예. 그런 예. 입장이시군요.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제 국회 복귀한 뒤에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대표 적합도에서 높게 나오던데. 그 점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효창군의 백범 김구 주석 묘에 제가 큰절을 올리고 왔습니다. 3.1운동 107주년인데 네. 제가 김구 주석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주석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주석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독립이다. 나는 그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자세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지위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필요한 곳에 나를 투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계획이세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원내로 들어와야죠. 국회로 제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남 광주 통합이 되면 여기 통합시장을 맡아달라는 지역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녀보면 식당에 가도 막 그렇게 송영길 당시 좀 이거 맡아야 된다 이런 걸 듣는데, 제가 제 고향 전남 광주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만 그거를 제가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회로 돌아와야 대통령도 옆에서 도울 수가 있고 네. 또 당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지방자치단체를 맡으면 거기에 한정돼서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네.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당 운영 방향,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두가 100%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찬반이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당장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일단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부족한 점을 메꾸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고 해서 집권 여당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약간 자신의 좀 부족함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받겠다 그런 거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 시절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대선 직전에 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부족하니까 열린민주당과 통합합시다라고 최고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다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을 협상 대표로 지명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상이 진행돼서 아무 문제 없이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절차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송영길 대표의 인터뷰를 함께 보셨습니다. 다 정리가 됐죠?
예, 여러분 이 인터뷰 보시고도 이제 정리가 안 되세요. 예, 송영길 대표 당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줘야 된다. 아니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제 어딜 나가겠다. 예, 어디로 난 간다. 나는 연수로 간다. 나는 개항으로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당 지도부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게다가 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전략공관위원장 황희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야, 나 연수 가니까 연수 비워놔. 나 개항 가니까 개항 비워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당의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제 당에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연수로 가는 문제도 일단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김남준 대변인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뭐 당에서 잘 교통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김남준이 싸울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그래서 간단해요 이거는. 전략공관위에서 송영길이 개항에서 오랫동안 밭을 잘 읽어놨으니까 송영길은 개항으로 가고 김남준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대통령과 가까웠던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로 가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반대로 김남준 의원은 어쨌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개항을에서도 활동을 했으니까 개항으로 출마를 하고 연수가 아무래도 험지니까 무게감 있는 송영길 대표 또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지역구에 너무 오랫동안 그 한 정치인이 계속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토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개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니 이번에는 험지인 연수에 가서 본인이 도전을 해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청래와 전략공관위원장인 황희가 판단을 해서 예, 김남준 대변인이 뭐 송영길 대표 입장 그거잖아요. 뭐 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뭐 경선까지는 뭐 지금 전혀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 잘 해주면은 끝날 문제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김남준 대변인을 여러분들이 뭐 비난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종종 있던데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교통정리 당 지도부에서 잘 해서 둘 다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좀 싸우는 그 이간질 시키는 털레반들이 있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친명끼리 싸움질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고 당대표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출마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누차 드렸고 송영길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했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나 당대표 안 나간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 계획이 없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출마를 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건 뭐 대통령의 제가 속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뭐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제가 평론가로서 예측하기에는 송영길과 김민석이 좀 임무 교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좀 총리로 지명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일단 국회로 들어가서 정부의 어떤 부름을 기다리겠다라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장관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사실은 국회의장에 도전을 해도 지금 무리가 없는 그러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으로 출마하는 건 좀 장관으로 지명하는 거는 좀 격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경륜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내각의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대표가 총리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해야 되는 조건에서 또 마땅하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총리를 해야 될 또 마땅한 인물도 없는 조건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총리로 가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로 오는 이런 선수 교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게 제일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현명한 그죠?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선택이고 곧 국회의장 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장은 또 조정식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할 계획이라고 하죠. 근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들 투표를 하긴 하지만은 2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고 싶어 가지고 뭐 안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공소 취소 모임 뭐 몇 명 탈퇴를 하긴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이번에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탈퇴한 사람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 공소 취소 모임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이제 청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래당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명 안 되고 한 100여 명 정도가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조정식 의장이 의장이래 벌써.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박지원이 아무리 뭐 김어준하고 최욱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 인지도 쌓는다고 애를 써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친명 친문으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박지원은 지금 뭐 털 묻었다라는 그 털지원이다 거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정청래하고 그동안 너무 붙어 다녔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기는 했지만은 이미 본인이 스스로 털 인증을 하신 거예요. 노털이야 노털. 어르신 털입니다. 그래서 털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지원을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까지만 해도 6대 4였어요. 정청래가 6,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4였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이제 우리가 열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 제가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한 30%, 그 다음에 송영길 30%, 그리고 김민석이 한 30%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6대 4가 거의 뒤집힌 상황 아니냐. 6대 4가 거의 뒤집힌 상황이고 뭐 6대 4까지 벌어지진 않더라도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친명 친문 반반이다 지금. 그러면은 박지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 당원들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당원 득표는 2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가 반반이 되면은 결국은 뭐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의원들은 친명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식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행복한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국무총리, 그 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당대표. 야, 이거 뭐 환상 아닙니까? 환상. 진짜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완성되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게 올 여름까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올 여름까지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가 되네 진짜. 대통령 이재명, 국회의장 조정식, 총리 송영길, 당대표 김민석. 이러면 뭐 싸울 일 있습니까 민주당에? 요즘 뭐 민주당이 분열됐다라고 뭐 걱정하시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러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에. 시끄러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체라고. 근데 이 구도가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총리는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거니까 뭐 대통령께서 뭐 송영길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건 뭐 총리는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만 만들면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여기다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딱 내각을 완벽하게 구성을 해놓고,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정원호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경기지사, 누굽니까? 경기지사 한준호. 야, 이거는 뭐 진짜 어벤져스 어셈블이다, 이거는. 어벤져스 어셈블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장 강훈식, 광주 전남 특별시장 김용범, 와, 부산시장 전재수, 경남지사 김경수, 울산시장 김상욱, 강원지사 누굽니까? 우상호, 충북지사 누구야? 신용환, 그죠? 신용환 부위원장이 좀 약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영민 때문에 신용환 밀기로 했어요. 중도 보수 지사들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완벽하잖아. 완벽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구시장 김부겸 가능성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50%가 넘었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이 같아요, 대구에서.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대구에서 출마를 해주면 대구에서 우리 동훈이만 잘 설득을 하면은, 우리 동훈이가 진짜 장동혁이 못지 않습니까? 우리 동훈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쪽에 한동훈이가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대구에서 완전 난투극이 벌어지면, 난장판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어부지리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김부겸은 좀 별로다. 당연히 저도 별로지, 김부겸은. 근데 일단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지금.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구 나가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면 좋지. 그래서 김부겸이라도 내보내가지고 일단 이기면, 그게 이제 큰 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부겸이 뭐 과거에 한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짜증은 나지만은 일단은 외놈부터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놈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어차피 힘을 못 써요. 혼자서 대구시장 한다고 뭔 힘을 쓰겠어? 무슨 뭐 주호영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김부겸이 뭐 나올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김부겸을 확실히 밀자. 우리가 만약에 나오면 더러워도 밀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전재수는 재수 없고 김경수는 바둑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밀어요? 우상호는 원래 수박이고 너무 지금 털레반들처럼 우리는 지금 주류잖아. 털레반들은 비주류고 비주류 애들이 지금 자꾸 사상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가 뭐 리박스프리니 신용환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느니 뭐 이러면서 자꾸 시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주류가 그런 사상 검증하고 그러면 됩니까? 일단 과거 일이지.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뭐 그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검증의 잣대를 내면 바둑이를 어떻게 경남지사를 합니까? 그리고 전재수는 부산 부엉이의 수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일단은 고개 숙이고 들어왔잖아요. 전재수 의원이건 김경수 위원장이건 고개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줘야 돼. 너무 파묘를 해가지고 과거사 따지는 그거는 털레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가 털레반입니까, 여러분? 우린 뉴 이재명이잖아. 뉴 이재명. 중도 보수도 받는데 우리가 바둑이는 또 못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중도 보수도 받고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고. 대국적으로. 현근택 변호사, 제주시장, 제주지사, 이 얘기를 써주신 분들이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용인시장 출마합니다, 여러분. 용인시장 출마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교통 정리가 좀 돼가고 있어서 천만 좀 다행스럽고요. 어제 송영길 당원 북콘서트에서 조국을 세게 돌려갔어요. 제가 이제 송영길 지금 대표가 벼르고 있죠. 정청래를 만나면은 내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당을 좀 잘 운영을 하도록 제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잘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김남주는 쪼르르 가서 만나더니 왜 송영길은 살살 피하지? 아니 당장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근데 정청래가 뭐가 무서운지 송영길 대표는 살살 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벼르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은 지금 이제 일진이에요. 조국 담당 일진이고 그 족국이당이 호남에다 지금 알을 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가 호남의 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족국이당이 못 밀고 들어오도록 딱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송영길 당원이 어쨌건 그 조국당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송영길 당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송영길 당원이 그 조국당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지금 사실 정청래는 뒷문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조국당 선거운동을 호남에 가서 하고 있는 그런 꼴이나 다름없고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호남 쪽에 지금 밭을 많이 읽어놨어요. 정청래가. 그래서 정청래가 읽어놓은 밭을 송영길 당원이 가가지고 다 들러 엎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에 족국이들이 알 못 가게 하고 정청래가 밭 깔아놓은 거 다 들러 엎고 이런 역할을 또 송영길 당원이 해주셔야 이번에 호남 유권자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당원이 조국을 좀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족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제 북콘서트에서도 요즘 뭐 공개적으로도 송영길 당원이 이제 조국 당을 비판을 해가지고 왜 쇠빙선이라더니 호남에 와서 껄쩍대냐, 영남에 가야지 무슨 쇠빙선이 왜 따뜻한 데로 올라고 그러냐, 뭐 이런 비판을 해서 조국이 또 발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 북콘서트에서 아주 그 교묘하게 아주 영리하게 조국을 깝니다. 그 대목이 너무 재밌어서 일단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고나야 되는 것 같죠? 후천적으로 학습해도 됩니까? 타고나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후천적 교육의 결과입니까? 제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데 우리 학부모들 강남의 8학군 학부모들 깨달은 게 뭐냐? 하버드 서울법대가 뭐 좀 비어를 썼으면 X도 아니다라는 거에서 아니 요새는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동네에 좀 어눌한 그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 대학 어디 나왔냐? 서울법대 나오니까 이 새끼 서울법대 나온 게 저렇게 멍청하구나. 이게 이 말이 농담처럼 돼버렸어요. 이 서울법대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이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이 최상목이가 서울법대 수석했다는 친구 아니에요? 이 최상목이가 나보다 1년 후배인데 이 바보 같은 자가 그런 멍청한 네가 서울법대 수석을 하면 뭐 어디다 쓰겠냐 말이야. 육사 수석, 서울법대 수석 원희룡, 최상목이. 육사 수석한 노상원 이놈들 전부 돌 모아놓은 수석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것 같아. 수석 가게로 보내야 될 이 돌대가리들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학력,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 하버드 나온 이거 한덕수, 한치 회를 내가 잘 먹는데 요새. 이 새끼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럴 때 박수 주세요. 우리 경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런데 동아대학교 이런 나온 정말 지방 인재들이 정말 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내가 영남대를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남이란 말이 그 영길이와 남영실을 합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영남 아파트로 이사 갔다니까. 이야, 남영진 여사님 오늘 혹시 오셨나요? 서울에 계시죠? 이야, 아니 근데 재밌네. 여기서도 우리 송 대표님 말씀에 저는 귀에 딱 꽂힌 단어가 아까 빚진 마음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전 이게 정치인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고 봐요.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자꾸 뭐 맡겨놓은 것처럼 받아가려고만 하는 채권자처럼 구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처럼 빚진 마음으로 빚 갚겠다고 하시는 이런 정치인이 더 큰 역할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 디스하지 마라. 빚진 자의 마음. 네, 여기까지 송영길 당원의 북콘서트 장면을 보셨습니다. 서울대를 뭐 아주 신랄하게 깠어요. 이게 뭐 돌수석이냐, 이 돌대가리들이 서울대에 대한 망신만, 서울대 법대를 아주 망신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빼놨죠. 서울대 법대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서울대 법대 양대 톱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우동훈 좌국, 우동훈 좌국, 이 투톱이 있어요 서울대. 서울대 수석에는 이 두 수석이 있지. 여기서 말하는 뭐 수석은 1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에 가장 이제 지금 돌대가리 같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교묘하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돌려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신인규 변호사 요즘 뭐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한마디 거들죠. 우리 송영길 당원은 그 유권자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권자들한테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채권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군지 알잖아. 그 소영길 대표가 빵 터졌어요. 신인규 변호사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콘서트 전에 그 디스를 하지 말라고, 조국이 까지 말라고 요즘 너무 날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소영길 대표도 약간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가 뭐 요즘 뭐 조국 땅을 거의 뭐 가루로 만들다시피 여기저기 다니면서 족까고 있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웬만하면 오늘은 좀 까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돌려 깐 거지.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송영길 당원도 이제 제 방송의 애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 법대 양대친 따론 이걸 또 한번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조국을 완전히 이제 돌려가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또 조국이 또 긁히겠네요. 오늘 밤에 또 SNS 하겠네. 그래서 송영길 그 당원이 저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쨌건 지금 조국 당이 그 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호남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을 방어를 해야 돼요. 호남은 이제 송영길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질소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무슨 그 진보연 하지만 마음은 지금 민주당에 와 있잖아. 진보정당 할 거면은 깔끔하게 진보정당 하면 돼요.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고 있는데 저는 조국이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이 본인은 쇠빙선이 되겠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개혁의 기수가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틈만 나면 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국은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들어오면은 본인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뭐 이현주 의원도 아예 뭐 공개적으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이현주 의원을 공개 저격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이현주 의원, 신용한 부위원장, 뭐 김상욱 의원, 허은하, 김용남, 뭐 권오을 등등 보수 인사들도 국민주권정부에 참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이현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이 된,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야. 우리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쨌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지만은 민주당의 서열 3위예요.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잖아. 그래서 민주당 서열 3위가 이현주야. 그거 다 당원들이 뽑아가지고 서열 3위가 된 겁니다. 그런 이현주를 까는 거는 결국은 이현주를 선택한 당원들을 까는 거예요. 이현주하고 역사관이 맞지 않고 이현주하고 정치 노선이 맞지 않는다.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과 역사관이 맞지 않고 정치 노선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털레반들은 뭐 일부 당원이라고 봐요. 일부 당원들은 이현주 의원에게
뭐 비난을 하고 있지만 뭐 민주당 당원들 중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당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금 또 민주당 당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과거 강연 내용을 다 본 당원들이 이현주 의원의 역사관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는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 민주당원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조국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당하고 어떻게 합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펼치려면은 저는 조국이 선명하게 진보의 길을 가면서 진보 정당, 진보 유권자들을 결집을 시켜서 새로운 진보 정치에 장을 여는 데서 역할을 해야지 민주당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